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는 부동산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나는 우리 구의 평균 가격을 알고 있다.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의 평균 가격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살 때 그거에 대해서 평균 가격을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엔진오일을 갈려고 하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대충 7만원에서 8만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가 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카센터에 가서 엔진오일을 갈려고 할 때 물어보죠. 여기 엔진오일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산차인데 12만원을 불러요. 그러면 이건 비싼 거죠. 또는 5만원이에요? 이렇게 부르면 여긴 싸구나 하고 이제 갈게 되죠. 반대로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같은 데 가서 배추 가격을 물어봅니다. 배추 이거 얼마예요? 또는 오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딱 들으면 알 수 있죠. 올해는 배추 값이 비싸네, 오이 값이 비싸네, 싸네,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 마음속에 평균 가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균 가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파일럿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59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2,49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제 실거래가 조금 이루어져 버리면서 지금은 2,590 정도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저한테 파일럿님은 마포구 사신다면서 마포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얼마인가요? 마포구의 평균 가격은 2,800만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충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평균 가격을 모르니까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내가 집을 팔 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싸게 판 것 같고 내가 집을 살 때는 아무리 깎아도 비싸게 산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들 뿐입니다. 투자는 가장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그게 성공적인 투자고요. 감으로 대충 잡아서 하는 건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주식이랑 비슷하죠. 사놓고 그냥 무조건 올라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구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 옆 구 또는 옆 동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본인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펼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강남구가 있죠.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400만원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지만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바로는요. 서초구는 4,700만원 정도 되고요. 서초구가 원래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더 많이 있어서 가격이 싸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이 평균이고요. 용산은 3,500만원. 용산이 비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용산은 실제 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매우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서초같이 좀 싸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포는 제가 말했던 대로 2,800만원이 평균이고요. 어디 볼까요? 또 성동구는 2,900만원이 평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대충 서울 아파트 가격 2,590만원 이게 평균이고요. 각 구마다 이렇게 가격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세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구에 그 동에 아파트가 나왔을 때 이게 싼지 비싼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아파트가 신축이냐 구축이냐 위치가 지하철과 가깝냐 아니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평균 가격을 알고 있고 거기서 더하기 빼기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통 지하철역이 가까우면 한 시세가 1억 정도 더 비싸더라, 또는 아니면 한강변이 붙어있으면 시세가 한 2억 정도 더 비싸더라, 한강뷰가 보이면.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한강뷰는 얼마가 더 비싸고 서쪽에서 동쪽을 보는 한강뷰는 얼마가 더 비싸고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한강뷰는 얼마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는 평균적으로 가격이 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많은 아파트들의 시세를 다 보면서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좀 입력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장도 많이 가보고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많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본인만의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아파트를 딱 봤을 때 싸네? 비싸네? 이거를 단숨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아파트들을 많이 추천드렸죠. 그 중에서도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을 문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걸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도 멀고 한 칸 들어가야 되고 오래되고 무슨 이름도 없는 아파트고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그게 불과 한 2달 전에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6억 3천이 굉장히 싼 거라 그랬죠. 한 달 후에 6억 2천 3천짜리가 다 팔리고 호가가 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억짜리도 얼마 전에 또 팔렸어요. 그러면 6억 2, 3천대 산 사람은 불과 2달 만에 7천만원 넘는 수익률을 좀 본 거죠. 그럼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파일럿님이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송을 했다고 예를 들면 별로 안 좋은 데를 방송을 하면 그곳이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방송을 했던 데는 사람들이 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내가 봐도 괜찮고 옆 사람이 봐도 괜찮고 그 주변의 부동산 업자들이 봐도 괜찮고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도 괜찮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가격들은 다 자기 위치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잘 캐치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말했던 대로 평균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 평균 가격을 아는 데부터가 부동산의 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양이 6억 2, 3천이었으니까 평균 가격으로 치면은 평당 얼마 정도 됐었죠? 한번 계산기를 나눠 볼까요? (6억 2천에) 25평이었으면은 평당 2,480만원인 거죠. 제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590만원이라 그랬죠. 그런데 더 퍼스트 대시양 2,480만원이었으니까 평균 가격보다도 110만원이 저렴한 겁니다. 평당 110만원이면은 25평이었으니까 110만원 곱하기 25 하면은 2,750만원이 저렴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2,750만원만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2,59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는요,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니라 모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구축, 신축 다 떠나서.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서울의 평균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신축 가격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평균 아파트 가격을 좀 아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입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입지가 안 좋은 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신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주로 고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돈은 작고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그걸 찾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김포로 많이 가죠. 또는 파주로 많이 가고 주변에 뭐 검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찾게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은 4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검단이나 이런 곳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3억 후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헌 아파트라도 무조건 서울로 와라. 무조건 인서울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포나 파주나 검단의 아파트는 지금은 새 아파트지만 10년이 지나면 헌 아파트가 되죠. 그 헌 아파트를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지금은 신축이니까 그나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오래된 아파트가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죠. 또는 뭐 리모델링, 용적률이 안 나온다, 사업성이 없다 싶으면 리모델링을 하다못해 리모델링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에 구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죠. 입지가 좋은데 구축이어서 쌌었는데 그게 만약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은 입지와 새 아파트를 모두 다 가짐으로 아파트 가격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돼서야 저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 볼까 하면은 절대 못 들어가죠. 왜냐면 이미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잖아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은 너무 비싸. 서울은 그리고 비싸고 오래됐어. 나는 오래된데 좀 살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권으로 많이 좀 빠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되도록이면은 처음 시작은 인서울에서 어떻게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나중에라도 큰 수익률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항상 10년을 바라보고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건요, 단기간에 하는 투자가 아니고요, 장기간에 하는 10년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저는 이 고민만 합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또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와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까 싶은 부동산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격이 안 올라도 저는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또는 가격이 조금 조정받더라도 난 어차피 10년을 바라보고 샀으니까 지금 뭐 오르든 내리든 난 어차피 안 팔 거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산 사람은요, 2, 3년 안에 바라보고 산 사람은 이제 가격이 살짝 떨어졌어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내가 괜히 샀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파트는 1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고요. 땅은 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동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내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물론 10년 후에 꼭 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마인드로 쭉 가지고 있다 보면 부동산이 뭐 3년, 5년 후에 가격이 오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되면 파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대출을 내서 한다든지 또는
너무 다수의 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비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투자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같이 좀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 때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총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을 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였었죠? 입지가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리고 세 번째,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만 구입해라.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행을 하셔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에서 돈을 좀 벌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아마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